후보자의 면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민주노총을 대표할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혁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민주노총 투쟁의 혁신은 이 투쟁들을 개별 투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깃발 아래로 모아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진정한 저는 투쟁의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조직혁신 역시 민주노총 투쟁의 산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선제 시대의 지도부답게 조합원들의 뜻과 의지가 잘 반영된 조직민주주의를 강화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다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조합원에게 돈이나 되고 몸이나 되라는 이런 지난 과열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허영구 후보는 평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은 더 이상 좀 현재 입장으로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에 포섭됐고 민주노총은 수명을 다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할 일은 이런 모든 조합원의 뜻을 모으는 건데, 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고 조직해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전체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큰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박성은 뭐 알겠지만 다시 이제 총파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뭐 구체적 과정과 그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공적 여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답변. 뻥파업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그리고 출장 파업에 얼마나 많은 우리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절박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단 한 번의 승리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 가보니까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파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한 후보, 그거 당연한 거고 이번에 한 번 안 싸우면 언제 싸울 거냐. 저희는 이미 거기에 대해 선거 때부터 총파업을 이미 총파업을 조직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총파업을 조직하고 각 부분별 문제에 대한 파업 의제들을 하나로 모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타 후보들도 거기에 대한 적극 동의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사실상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돼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민주노총 집행부를 이끌었던 분들은 별 반성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후보 두 분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민주노총에서 역할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반성을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뭘 반성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파적으로 제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거대 정파를 이끌어왔는 핵심으로서 그 부분에 한번 반성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을 준비기로 규정하고 2016년, 17년 총대선을 겨냥한 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지난 2012년에 한번 써먹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패로 드러난 전략을 지금 내놓은 것이 아닌가. 2015년 내년에는 그야말로 파상 공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약과 민영화 노동법 계약 등의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투쟁을 16년, 17년 총대선과 맞물려서 밀어놓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많이 갖겠다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런 전략으로 박근혜의 그런 살인적인 탄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파업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준비하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 총파업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 토론을 기점으로 정말 나도 총파업 전선에 할 건지 그런 입장을 여쭤보는 저는 준비된 투쟁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준비된 총파업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긴박하다고 그래서 현장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총파업 선언한다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그 투쟁에 동참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냥 총파업은 준비된다는 입장으로 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현장은 절박하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수많은 투쟁 사업장들이 여전히 굴뚝에 오르고 있고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 그 기호일본 정우님께서는 사회 연대 전략에서 아까 말한 아젠다와 현장의 절박한 투쟁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그런 뭐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하면은 지도부가 첫 번째로 몸을 던지고 결단하시라 이러는 거죠? 지도부가 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동력은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총파업을 당장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준비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부각됐던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주 36시간의 노동시간을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부에 요구하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에서는 지금 밤에 잠 좀 자자고 요구하고 있고 야간에 일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이 요구가 꾸며지는 상황에서 36시간으로 가져올 때 36시간으로 갈 수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구만 하고 요것만 내걸고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서 내걸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현장의 투쟁력이 없이 어떤 우리 요구들도 어렵다는 것들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로서 가슴에 단단하게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들 중에서 누가 나만큼 잘할 수 있겠는지. 투쟁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고 한성민 동지가 돼서 된다면 또 투쟁하는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거기에 예전에 했던 대로 그 투쟁에 또 복무하는 그런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민주노총 8기 위원장이 돼야 하는지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 내부를 잘 치장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당히 싸우지 않겠습니다.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내부 문제로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성깔 있는 민주노총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호이번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는 박근혜와 맞선 현장 투쟁의 힘으로 출마한 노동자들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토론 내용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